혹시 자다가 깜깜한 새벽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며 시계 소리만 듣고 있다가 문득 이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어요. 혹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아침까지 푹 자는데 나만 이렇게 새벽에 깨는 걸까? 하는 생각들로 오히려 잠을 더 설치기도 했습니다. 내일 또 힘들겠지 이런 생각하면 오히려 더 잠이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새벽에 깨서 이런 걱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이 깼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다시 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의 인생은 활기차게 바뀝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수많은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새벽에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무료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그리고 정확히 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속의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야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밤 깊은 시간까지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새벽에 깨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 구조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수면, 즉 비렘 수면이 많고 오래 지속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얕은 수면이 많아지고 자주 깨는 구조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쉬고 일어나는 주기가 짧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생체 시계가 빨라져서 잠드는 시간도 깨는 시간도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밤 9시에서 10시에 졸음이 오고 자연스럽게 새벽 3시에서 5시에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하루를 짧게 쓰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 몸속 장기들의 활발한 작용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는 간, 폐, 대장 등의 정화작용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특히 대장은 이 시간에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배변 신호나 속 불편감으로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의 걱정, 불안, 외로움 같은 감정 때문입니다. 새벽은 조용한 만큼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인 고민 등이 무의식 중에 떠올라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새벽에 깨는 건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조용히 말해주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뇌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도 회복되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깨거나 깬 후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우리가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낮잠을 너무 오래 자는 습관입니다. 낮잠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30분 이상 길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자게 되면 밤에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TV를 보다가 오후 4시쯤 깜빡 잠이 들어 1시간 정도 자고 나면 그날 밤에는 꼭 새벽에 일찍 깨곤 했어요. 이런 경우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낮잠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 점심 식사 후에 의자에 앉아서 15분 정도만 눈을 붙이는데 이렇게 하니 밤에 훨씬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저녁에 과식하거나 늦게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고기,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반찬을 저녁에 많이 드시면 위장이 소화하느라 밤새 바쁘게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숙면이 깨지고 새벽에 불편한 속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제가 지난 추석에 맛있는 음식을 저녁 늦게까지 먹었던 날 새벽 3시에 속이 더부룩해서 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저녁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그리고
꼭 취침 3시간 전까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 저녁을 죽이나 수프처럼 가벼운 음식으로 바꾸고 7시 전에 식사를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 번째 습관은 과도한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TV를 늦게까지 보면 그 강한 빛, 특히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각성시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잠에 들어도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 새벽에 쉽게 깨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은은한 조명 아래서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잠들기 전 30분 동안은 작은 수면등만 켜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잠들기 직전까지 걱정하거나 생각이 많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등으로 머리가 과열된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종종 밤에 이런저런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져 잠을 설치곤 했어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해결법은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보고 걱정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노트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렇게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5번째 습관은 밤중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습관입니다. 늦은 시간에 물이나 국물 등을 많이 마시거나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 예를 들면 수박이나 오이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면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 잠이 깨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화장실에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저도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물을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새벽 2시나 3시쯤에 꼭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깨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고 대신 아침부터 오후까지 충분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더니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6번째는 운동 시간을 잘못 잡은 경우입니다. 저녁 늦게 격한 운동을 하면 몸이 흥분 상태로 바뀌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어렵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운동은 오후 5시에서 6시 전에 가볍게 끝내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즘 오전에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저녁에는 집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는데 이렇게 하니 밤에 훨씬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 7번째는 방 온도, 조명, 이불 상태 등 수면 환경이 불편한 경우입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춥거나 조명이 밝거나 이불이 무거워서 불편하다거나 하면 자꾸 깨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 온도는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하고 은은한 수면 등을 사용하며 계절에 맞는 이불과 수면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따뜻한 수면 양말을 신고 여름에는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는데 계절에 맞게 잠자리를 준비하니 훨씬 더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잠은 나이 들면 원래 줄어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들만 조금 바꿔도 다시 평화롭고 깊은 잠을 누릴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깨게 만드는 7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시면 분명 수면의 질이 개선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새벽에 잠이 깨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다시 잠들 수 있는 5가지 쉬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를 본 것들이니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 순간부터 어떡하지? 다시 잠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시작되고 그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생기곤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이제는 새벽에 깨도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잠자리 옆에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몸속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마음도 편안해진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잘 쉬고 있었네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면 불안한 생각이 줄어들고 다시 잠들기가 한결 쉬워져요. 두 번째 방법은 천천히 걷기 명상입니다.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오히려 잠이 더 안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일어나 방 안을 3분에서 5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평안합니다. 이런 걷기 명상은 몸을 이완시키고 불안을 가라앉히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저는 새벽에 깨면 꼭 이 방법을 시도하는데 대부분 다시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이 들곤 해요. 세 번째 방법은 행복한 기억 또는 미래 그리기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첫 손주를 안았던 순간, 가족들과의 즐거웠던 여행, 정원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 이런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 난 충분히 가능해. 긍정적인 생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다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특히 손주들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누운 채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발가락을 쭉 폈다가 오므리기를 20번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무릎을 가볍게 굽히고 허리를 살짝 들어보는 고양이 자세도 3회 정도 해보면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고 수면 호르몬이 다시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봤는데 스트레칭 후에는 몸이 편안해져서 다시 잠들기가 한결 수월했어요. 어려운 동작도 아니니 꼭 매일 해보세요.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은은한 조명과 향기 활용하기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나 TV는 절대 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전자기기의 빛은 뇌를 더 깨우게 만들어서 다시 잠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신 은은한 수면등이나 촛불, 라벤더 향 같은 것을 사용해 보세요. 조용히 불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편안한 마음을 되찾아보세요. 저는 침대 옆에 작은 라벤더 향초를 두고 있는데 새벽에 깼을 때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잠들지 못하더라도 초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쉬고 있기만 해도 회복 중이기 때문에 마음을 느긋하게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새벽에 깨면 이제 잠을 못 자면 내일 하루 종일 피곤하겠다라는 걱정에 더 잠을 못 이루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몸이 필요한 만큼 쉬었나 보다. 조금 누워있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니 오히려 더 쉽게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모든 방법이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되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저는 매일 밤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새벽 3시쯤 자주 깼지만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니 이제는 깊은 잠을 자다가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벽에 깨는 이유와 다시 잠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자주 깨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 아시나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해가 지면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몸의 리듬이 새벽에 깨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조용한 시간을 나만의 특별한 시간으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처음에는 새벽에 깨는 것이 너무 괴로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새벽 3시에서 4시에 깨면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기도 합니다. 가끔은 제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새벽에 깬다면 다시 잠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짧게라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몸이 피곤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다시 잠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새벽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간단한 명상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명상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다시 잠들거나 아니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쉬면서 평화롭습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간단한 명상을 매일 새벽에 실천하고 있는데 하루를 더 평화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낮 동안 적당한 활동과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너무 격렬하지 않게. 그리고 저녁 시간은 피해서요. 셋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일찍 드세요.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적당한 온도, 조용한 환경, 편안한 침구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취침 전 루틴을 만드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가벼운 책 읽기, 명상하기 등 자신만의 루틴이 있으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여섯째, 새벽에 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다시 잠을 청하거나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보세요. 그럼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허브차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허브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은 오래전부터 불면증과 불안감 완화에 사용되어 온 허브인데요. 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은은한 향과 함께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정말 좋답니다. 다음으로는 라벤더 차가 있어요. 라벤더는 진정 효과가 있어 긴장을 풀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가끔 카모마일과 라벤더를 섞어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발레리안 차도 수면에 매우 좋은데요. 다만 맛이 조금 독특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좋아서 특별히 잠이 안 올 것 같은 날에는 이 차를 마시곤 합니다. 이런 허브차들은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너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시면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깰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간식으로 몇 개 먹거나 100% 체리 주스를 마셔보세요. 저는 가끔 저녁 식사 후에 체리 몇 개를 간식으로 즐기는데 확실히 그날 밤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키위도 수면에 좋은 과일이에요. 키위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풍부한데 이것이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저녁 식사 후 키위 한두 개를 먹으면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저는 가끔 잠들기 1시간 전쯤에 바나나 반 개와 따뜻한 우유를 함께 마시는데 이것도 수면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아요. 이런 견과류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수면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우유는 정말 효과적인 수면 도움이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수면에 좋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물론 이런 식품들이 마법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서서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러한 작은 습관으로 바뀐 충분한 수면은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면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져서 일상생활이 더 편안해집니다. 잠을 잘 자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나 여러 질병에 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들어 마음도 더 평온해지죠. 또한 깊은 잠은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지 않게 되고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에너지로 취미 활동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질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수면의 질이 좋아진 후 정원 가꾸기나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피곤하고 예민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모든 방법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수면도 그리고 인생도 조금씩 더 나아질 거예요. 기억하세요. 새벽에 깨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휴식을 취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더 편안해지고 아침이 더 상쾌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번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댓글란에 수면 때문에 힘들었던 여러분의 경험이나 좋은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오늘도 편안한 잠 주무시고 내일 활기찬 하루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